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윤혜원이고요. 현재 경리단길에서 칵테일바 운영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새내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바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전에는 뭐 하셨어요? 지금은 오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 가게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바는 좀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20대 초반부터 클럽이랑 라운지, 일반적인 클래식 바나 칵테일 바, 다양한 이성을 목적으로 하는 바, 뭐 호스트 바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곳에서 한 6, 7년 이상은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바를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경험을 쌓으신 건가요? 처음에 일을 할 때는 그런 생각보다 이제 바텐더라는 직업이 노래도 신나고 하니까 그게 재밌어가지고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공부했을 것 같은 인상인데 원래는 춤이 전공이어서 춤을 많이 췄었죠. 아까 말씀하실 때 이성 관련된 바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어느 정도 일하신 거예요? 여성 전용 바라고 하는데 1년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일하실 때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전체 가게 관리를 맡았었어요. 좀 큰 가게는 남자 직원이 한 명씩은 꼭 있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진상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남성들만 가는 바는 종류가 하나예요? 남성들만 간다라고 할 수는 없긴 한데 흔히 말하는 여자 바텐더들만 있고 위스키만 파는 곳, 여성들도 갈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타깃층이 30, 40대다 보니까 남성들이 거의 다 가기는 하죠. 그럼 거기서 일하는 여성분들은 채용할 때 채용 조건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많이 보고 말하는 센스나 그런 거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말씀하신 바는 위스키를 파는 곳이니까 여성분들이 대화하거나 이런 거 외에는 딱히 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하는 일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고 같이 술을 마셔주죠. 손님이 술을 사면은 같이 마시자라고 하시는 손님도 있고 아니면은 바텐더들 중에 좀 경력이 있거나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좀 주세요 라고 해서 같이 마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술 마시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그럼 여성분들은 맨날 술 먹겠네요? 네, 그쵸. 이게 영업 비밀일 수가 있는데 술 작업을 다 하죠, 사실.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제 앞에 어떤 바텐더 분이 앉아 있어요. 근데 저랑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그럼 술도 몇 번 마시고 있었잖아요. 근데 술이 좀 취하는 것 같다 하면은 술을 받은 상황에서 놔두고 잠깐 이쪽으로 와봐요 하면서 다른 사람이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새로운 잔을 꺼내면서 거기에 술을 받는 거죠. 제가 일했던 바는 바 안에 바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잔을 다 놔두는 거예요. 손님한테 안 보이잖아요. 네, 그쵸. 나중에 치울 때 가면은 여기에 있는 술들만 모아도 위스키 한 3분의 1병은 나와요. 그 정도로 작업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럼 바를 자주 가는 남성분은 그걸 알면서도 봐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봐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보통 알고 드시는 분도 있지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텐더 분들 그걸 속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니까 식기가 올라와 있고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허세, 나 이런 거 뭐 한 명 더 시켜도 되지. 그 허세를 부리는 이유가 내 앞에는 20대 여자가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긴가민가 한데 뭐라 말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죠. 이제 여성 바텐더 분들이 오는 손님들이 뭘 기대하는지 알잖아요. 그럼 자주 오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나 수법들도 있어요? 다 먹으면 안 올 수가 있으니까 5분의 1 정도 킵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연락처는 말을 안 해도 따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연락처 따놓고 왜 먹으러 왔나? 하면서 작업을 치는 거죠. 그러면 먹으러 왔다가 한두 잔 먹으면 술이 없어요. 거기서 가는 남자는 한 명도 없거든요. 무조건 한 병을 새로 시키거든요. 그쵸. 네, 그것도 있고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유사 연애죠. 카톡으로. 저는 그냥 카톡에 오면 당연히 영업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게 먹히긴 먹혀요? 40, 50대니까 20대가 카톡 할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긴 하죠. 그럼 호구 당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남성이. 그럼 그런 분들을 자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영업을 해서 오시는 분들 사실 저는 호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렇게 오셔서 어쨌든 행복해 하시거든요. 이제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돈값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30만 원짜리 술을 먹는 사람한테 과하게 영업을 해서 뭔가를 해줄 것처럼 100만 원짜리 술을 팔거나 그러면은 호구 잡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 보면 안쓰럽죠, 사실. 그럼 그렇게 호구 잡히는 분들은 딱 보여요, 그런 것들이? 누가 봐도 이성과 대화를 많이 안 해보셨구나, 이성을 많이 안 만나보셨구나 라는 게 보여요. 눈도 잘 못 보시고 말도 조금 더듬으시거나 소심한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죠. 사실 저보다 거기서 일하시는 바텐더 분들이 그런 거를 더 잘 캐치하실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끼리 자존심 싸움 시키기도 하고. 그건 뭐요? 예를 들면 제가 30만 원 술 시켜서 먹고 있는데 잼백님이 오셨어요. 근데 저기서 40만 원짜리 술을 시키셨어요. 술을 먹다 보니까 내 앞에는 바텐더가 없어요. 근데 잼백님 앞에 바텐더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은 내 앞에는 없지? 내가 술을 다 먹어서 그런가? 한 병 더 줘. 이렇게 되면 그때 바텐더들이 앞에 붙어요.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은 그런 남자들의 속내를 잘 알잖아요. 약간 현타 올 때는 어때요? 나는 젊은데 40, 50대 아저씨들 앞에서 술을 먹고 웃어야 되니까. 그래서 젊은 손님들 오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뭐 여성분들한테 어떤 제안을 한다던가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있죠. 밖에서 만나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경우가 10명 중에 8명, 9명인 것 같아요. 한 번씩 스폰을 제안하시는 분들도 봤었어요. 그럼 스폰 조건은 뭐였어요? 월 몇 번 만나고 내가 너에게 뭐 몇백을 줄게. 이런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 바텐더가 밖에서 손님을 만나든 스폰을 받든 이런 거는 만약에 내가 바텐더다 하면은 회원님한테 말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밖에서 만난 손님이 왔을 때 미묘한 뭔가 있어요. 얘는 가게에서만 본 게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면은 50% 이상은 맞더라고요. 그곳에서 일하시다가 좀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신가요? 한 손님이 오셨어요. 옷도 후줄근하게 입으시고 눈치도 많이 보시는 손님이었어요. 술을 시키고 드시다가 갑자기 바텐더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분이 돈이 없다고 하신다. 경찰에 불러달라고 하신다. 그래서 돈이 없는데 왜 오셨냐니까 자기가 사실 너무 춥고 배가 고프고 한데 술은 마시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잔 먹고 경찰한테 끌려가가지고 유치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왔다. 죄송하다라고 하는데 나쁜 마음을 먹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싼 거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국산 맥주 3개만 시키셨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신 건지 그때 조금 인간적으로 너무 도와주고 싶고 그냥 가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분한테는 그게 더 몹쓸 짓일 것 같아가지고 그때 경찰을 불러서 인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손님이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그 풍경들이 있는데 바에 혼자 온 남성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네. 당연히 여성분들이랑 대화하고 싶어서 갔겠죠. 근데 약간 되게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럼 일하실 때는 외로운 남자들 많이 보셨어요? 많이 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과 대화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외로워서 오신 분들을 보면은 이성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세요. 툭 터놓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셨던 거죠. 이성보다 오히려 제가 훨씬 동생인 느낌이니까 더 편하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친해진 손님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혼자 자주 오셨고 오셨을 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이 한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2-3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어느 가게나 없진 않을 거예요. 꼭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럼 아무래도 이거를 다 운영을 하다 보면은 남자 손님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여성 바텐더도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잖아요. 네네. 진짜 현타 온다 그만두고 싶다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저한테는 인식이 모던 바도 오는 손님들도 그렇고 바텐더도 그렇고 바라는 것만 다를 거지 똑같은 바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갔었던 거였는데 뭔가 동물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교류가 없고 본능만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거예요. 그러고 제가 바텐더를 하는 게 아니라 총괄하고 케어하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여기 술 먹으러 온 사람들 뒤치다꺼리 하는 거구나 직원들 뒤치다꺼리 하는 거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바텐더를 한 이유는 여기 있으려고 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현타가 엄청 많이 왔었죠. 그래서 그때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원래 일하던 칵테일 바 쪽으로 다시 돌아갔었고요. 그럼 이제 칵테일 바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걸 차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에 내가 바에서도 일하고 여러 경험이 있었던 게 도움이 좀 되나요? 많이 되죠. 직접 메뉴를 짜거나 메뉴판을 만드는 능력들도 있고 여자들만 있는 바에 있던 것도 사실 도움이 되더라고요. 40, 50대 분들도 조금 많이 오세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그때 일했던 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 바는 하신 지 얼마 된 거예요? 경리단길의 가게는 올해 3월 31일에 오픈을 했어요. 3월 31일? 네네. 아무래도 술 장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술 장사가 되게 많이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도 가게를 해볼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이 남기는 해요. 그래요? 다만 클래식 바나 그런 거는 저는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술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손님들한테 추천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 손님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즐기시는지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얼마나 릴렉스 하실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 다 서브를 하고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능력치가 상당히 뛰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고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으신 게 좋아요. 아니면 금방 망하실 거예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인사드리게 된 거 그리고 이야기하게 된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했던 말 중에 제 생각과 좀 공감이 되는 게 있으시면 유튜브 채널에 많이들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